좋은 아침입니다. 5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이슈 한 번이 전합니다. 나도 몰랐던 내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이 내용 한번 또 살펴보고요. 그리고 전국의 땅값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어떤 지역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어떤 이슈를 좀 갖고 있는지 보고요. 마지막으로 휴가철 한전을 덜 수 있는 그러한 우대 환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. 너무나 유명해졌죠, 이제는요. 2017년 12월에 출시해서 무려 240만 건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줬습니다. 금액으로 치면 약 3조 원의 숨은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매우 간단합니다. 인터넷 포털에 내 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요. 여기서 그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다 볼 수 있고 계약 내용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 찾아가지 않았던 보험금이 있다라면 이를 또 안내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합니다.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죠. 그런 경우라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콜백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보험금이 있다라면 나중에 직원이 나한테 거꾸로 전화를 해서 이 수령을 도와줍니다. 그리고 연락처 한 번의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떤 숨은보험금이 발생하면 나한테 안내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. 현재 이거는 생명보험사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데 그 연락처 남기게 되면 자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끼 전화들이죠. 이러한 이제 보험가입 전화들로 이제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국제경제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.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가장 큰 무기로 꼽는 것 하나가 히토류 아마 문제일 겁니다. 히토류를 중국에 이제 미국 쪽으로 공급하지 않는 건데 기억하실 겁니다. 2010년에 센카쿠 혈도 문제 있을 때 일본과의 싸움에서 일본을 굴욕시켰던 게 바로 이 히토류거든요. 히토류 같은 경우는 어제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. 이 히토류는 첨단 기기에 다 이제 쓰이는 핵심 이제 어떤 원자재죠.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이 히토류가 없으면 F-35도 생산 불가능하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국이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고 그 내용을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러한 자금들을 지원해 줄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 이제 세계 3위 반도체 기업이죠. 마이크론사에서 화웨이의 이제 보이콧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내용인데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중단하겠다. 이 비중이 13%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SK가 거꾸로 그쪽에서 공급을 중단한 만큼 우리 쪽에 이제 수입을 늘리는 데 대한 어떤 이점을 보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이제 동참선을 하게 되니까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최대 이제 이 전자기기 학회죠. 미국 전기전자학회 IE에서 중국의 이제 배제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까지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중국에서는 결국 미국산 콩 수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. 중국 콩 수입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농부 여기에서 굉장히 표심을 얻었던 트럼프에서는 이 표밭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
그 재선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펼쳐질지 매우 그 눈여겨볼 만하고요. 결국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전국 땅값이 8.03% 상승을 했다. 작년에 비해서 1.75%나 올랐고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. 2008년 이후죠. 2008년이야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니까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, 무튼 개별 공지 시가론 서울이 1등, 뭐 또 광주, 제주, 뭐 부산 순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3년 연속 2016년부터 1등을 달렸던 제주는 이번에 3위로 내려왔고요. 대구, 세종 또 이쪽도 이제 평균 그 상승폭보다 높게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뭐 울산 동구는 아시다시피 조선이나 중공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 여파로 인구가 막 떠나고 있죠. 그리고 뭐 이쪽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황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쪽은 되레 이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서울에선 중구가 가장 높이 올랐고요. 다음으로 강남구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하고, 땅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역시나 네이처 리퍼블릭 있는 그 부지죠. 여기가 제곱미터당 1억 8,300이니까 3.3제곱평방미터 한 평 기준으로 6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. 엄청납니다. 그리고 아파트론 대치동에 있는 SK뷰가 평당 6,299만 원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,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시지가의 상승은 건물 상가의 이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. 무튼 뭐 늘 저는 이제 뭐 얘기하는데 뭐 현금을 보유하는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늘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, 물론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작은 분들은 자꾸 이러한 이제 자산 보유를 꺼리게 되는데,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뭐 30년 전에 중소기업 과장의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 이 50만 원이란 돈을 2년간 모으면 1200만 원인데,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12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.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중산층의 급여를 뭐 10년 8개월치를 꼬박 모아야지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듯이, 현금을 보유하는 것과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, 뭐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재테크를 할 때는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뭐 주식 같은 인플레이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휴가철, 환율, 우대, 어떻게든 뭐 이 환율 우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율 우대 잘 받으면 정말 뭐 조그마한 몇만 원 정도까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데, 지금 이 환율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앱 리브 신규 가입 후에 환전 서비스 신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환율 우대 100% 해주고 외화 실물 이 돈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라고 합니다.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가 개선이 되게 되면,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 뭐 맥드라이브 같은 데서나 뭐 이런 뭐 스타벅스 드라이브 를 하면서 그 음료와 함께 그 환전을 미리 신청하게 되면 실물을 그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, 일단은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환율 우대 서비스와
또 우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 서비스까지 바쁜 경우 또 이게 가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5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. 자,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종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